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광주시가 이른바 떴다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지선 2개를 이으려는 계획이 최종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주시에서 오늘부터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화제입니다. 소주업계가 소비자 입맛도 맞추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 경쟁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활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열을 주도하는 세력이 수도권 등에서 유입된 이른바 떴다방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시장 거품이 우려되자 광주시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건설업체가 북구 지역에 분양 중인 아파트입니다. 분양 첫날 1순위 청약이 120대 1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광주에서 분양된 다른 4개 아파트도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경쟁률은 수십 대 1에서 최고 2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공급량은 대략 2천여 가구. 그런데 광주에서 1순위 당첨권에 해당하는 주택 수요자는 2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청약 신청자들은 분양권 전매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주택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수도권 등에서 1순위 당첨권 청약자들을 모집해 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팝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 그 피해는 실거주자나 주택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어떤 좀 안 좋았을 때는 어떤 금리 인상이 있을 때는 어떤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실 아파트 어떤 하우스푸어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에 거주 기간 제한을 두어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투기 세력들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한다든가 3개월을 한다든가 6개월을 한다든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광주시는 청약자 거주 기간 제한이 인구 유입이나 주택 경기 등의 역효과는 낳지 않을지 검토한 뒤 오는 6월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회사 돈 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정원주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는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횡령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는 추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주 버스터미널은 지하철 노선에서 빠져 있습니다. 송정역도 2호선은 안 다닙니다. 광주시는 지선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에 완공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입니다. 일자형인 1호선과 달리 둥그런 순환형으로 짜여 있습니다. 2호선엔 빠져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은 2개의 지선 건설을 통해 2호선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선이 2호선 계획에서 제외된 채로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2호선 지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언론 보도도 있어서 당연히 추진될 줄 알았던 주민들은 지선 건설 계획이 소리소문도 없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당연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곧 50만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강화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또 그러고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광산구와 북구 지역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지선 건설 계획을 짜서 2호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하남공단의 많은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고 북구와 광산구 80만 주민들을 광주교통의 관문인 KTX 송정역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략적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적자 지하철에 지선을 잇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만 존재를 할 뿐이지 실익적인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을 하고 나서에 대한 문제로 검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지. 최근 푸른길 공원 훼손 논란 때문에 기본 설계 작업이 일시 중지돼 있는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당분간 2호선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호선에서 배제된 지선 역세권에 있는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1년 농사지어서 목돈을 만지는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연봉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바꿔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나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효양 씨는 30년 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돈이 궁한 시기에 쓸모가 많은 돈입니다. 당장 농사철이 들어왔잖아요. 농자재 일단 구입해야 합니다. 비료, 농약, 또 당장도 고추 이식 들어가는데 비닐도 사야 되고. 10헥타르 넘게 벼농사를 짓는 조영초 씨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빚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자녀 학비, 거기서 또 자녀 학비 들어가야죠. 저희 먹고 살아야죠. 이러고 나면 새롭게 이제 다음 연도의 농사를 비용이 안 남아요. 나주에서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된 벼 재배 농민은 166명.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주시가 올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이제 농민들도 나도 월급을 받는다. 또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많이 갖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월급은 경작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지급됩니다.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벼 수매가 끝난 뒤에 농민들이 되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전남의 자치단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두 곳.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만성적인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로서는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가 광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서 공약과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차례대로 출연할 텐데요. 우선 오늘은 정승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김인정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정승 새누리당 후보는 오늘도 1년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1년만 써보십시오. 1번을. 그러면 광주의 모든 게 확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 유치, 그다음에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여당 프리미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수건 사업인 자동차 생산 기지 사업 추진과 서창 마륵동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이 두 공약은 1번 이정승과 집권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당선보다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은 뒤 정부 관료로 복귀하는 노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모두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하며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소주업계가 경쟁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맛도 맞추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어 소주업계의 도수 내리기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보혜 양조가 새롭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7.5도로 형님격인 기존 제품보다 도수가 1.5도 낮습니다. 기존 제품은 그대로 출시하면서 경쟁 회사의 17.8도짜리 제품보다 더 순한 소주를 추가로 시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업의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 마켓 셰어를 좀 더 이 제품을 통해서 그 떨어지는 폭을 줄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주는 25도라는 공식이 깨진 것은 지난 98년 진로가 23도짜리 소주를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소주의 알코올 함량은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 2006년에는 20도 벽이 위협을 받았고 이제는 각 소주업체의 주력 상품 도수가 17도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폭음보다는 분위기를 즐기는 음주 문화가 정착되면서 소주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음 날에도 숙취해서도 잘 되고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25도짜리 술은 못 먹을 것 같고요. 17.5도 술 아니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의욕적으로 저도수 소주를 출시한 향토 주류 업체가 1년 만에 다시 안방시장 사수를 위한 신제품을 내놓고 소비자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 20년 만에 재단 이미지를 바꾸고 재도약을 시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늘 오후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기억을 형상화해 틀이 깨지는 파격을 상징하는 새로운 재단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년간 축적된 비엔날레 자료를 디지털화해 대규모 아카이브로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비엔날레와 전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비엔날레 대학을 추진하겠다며 새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힘든데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손에는 이동권 확보가 곧 생존이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뉴스페어에서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장애인을 위해 광역시의 경우 40%의 저상버스를 운영토록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930대 가운데 13%에 불과한 127대만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상버스는 단지 27개 노선에서만 운행되고 있고 배차 간격도 1시간 이상이나 됩니다. 이게 배차 간격이 65분 정도 되거든요, 광주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게다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법적 사용 기간이 9년이어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저상버스는 폐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광주시는 대당 2억 원에 이르는 저상버스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대폐차되는 비용은 지원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구입 대수하고 우리가 운행 대수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처럼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소박한 기대가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가장 어려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